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다. 28배 시작해 어느덧 48비 된 지금까지 정확히 20년간 매달 빠짐없이 입금해온 그 통장이었다. 네, 확인됐습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 완료되셨습니다. 직원의 말에 정희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20년. 젊은 시절을 모두 바쳐 갚아온 빚이었다.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눈물로 고백했던 그 빚. 남편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비용, 사업 실패로 생긴 사채까지 합쳐 무려 2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당신만 믿는다, 정희야. 우리 도훈이 잘 키워보자. 시어머니의 그 말을 믿고 정희는 자신의 꿈이었던 카페 창업을 포기했다. 대신 아침 6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 섰으며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정희는 버텼다. 남편 도훈은 늘 고마워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진작 무너졌어. 정말 고마워, 정희야. 그 말 한마디가 정희를 지탱하게 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은행을 나온 정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20년간의 고통이 끝난 날이니까. 여보, 나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도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가 다가가려는 순간 도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야, 앉아.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오늘 좋은 일 있어서 고기도 사왔는데. 들어. 도훈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혼 협의서. 이게 뭐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훈은 시선을 피한 채 차갑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뭐? 정희는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손에서 케이크 상자가 떨어졌고 바닥에 흩어진 케이크 위에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보였다. 왜? 왜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각자의 길?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함께 걸어온 게 뭔데?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도훈아, 내가 20년 동안 뭘 한 것 같아? 우리 빚 갚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잖아. 그래서 고마워. 정말로. 하지만 그것과 이혼은 별개야. 별개? 별개라고?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던가? 이유라도 말해줘.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는 없어.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희의 외침에도 도훈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처럼 너무나 침착하고 차분했다. 정희야, 이건 내 결정이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자세한 얘기는 거기서 하자.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케이크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다. 축하합니다. 20년간의 헌신에. 그렇게 쓰려고 했던 케이크였다. 하지만 이제 그 글자는 비참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희의 어깨를 잡았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정희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봤다.
어머니,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다. 정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3일이 지났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방에서는 더 이상 잘 수 없었다. 도훈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혔다. 새벽 희미한 의식 속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황급히 눈을 떴다. 도훈이 정장 차림으로 나가려는 참이었다. 어디가? 출장. 출장? 새벽에? 비행기 시간이 빨라서. 도훈의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다.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평소 출장을 갈 때는 미리 말해주고 짐도 천천히 쌌는데 오늘은 달랐다. 마치 도망치듯 서두르는 것 같았다. 며칠이나 가는데? 모르겠어. 일주일쯤? 일주일? 그렇게 긴 출장이면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잡힌 거야. 나 늦어. 먼저 갈게. 도훈은 정희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정희는 창문으로 다가가 남편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트렁크에 실린 건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일주일치 출장 짐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워 보였다. 오전이 되자 정희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방 안에서 힘없는 대답이 들려왔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3일 전부터 계속 저 모습이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정희가 간절하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정희야, 미안해.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지 말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정희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다그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아니, 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도훈의 차가운 목소리로 가득했다. 우리 이혼하자. 휴대폰이 울렸다. 도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은 늦을 것 같아. 호텔에서 잘게. 출장이라며 일주일간 갈 거라더니 왜 호텔에서 자는 걸까? 정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그러다 갑자기 끊겼다. 정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정희의 가슴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남편의 차를 찾아 회사 주차장에 왔다. 차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여분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정희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조수석 서랍을 열었다. 각종 서류들과 영수증이 가득했다. 정희는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손이 멈췄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2인분.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그날 도훈은 야근한다고 했었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다시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뒷좌석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성용 스카프. 실크 소재의 고급 스카프였다. 정희의 것이 아니었다. 색깔도 디자인도 촉감도 모두 낯설었다. 이게 뭐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도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짧은 문자였지만 이제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차에서 내려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왜? 오늘 저녁에 같이 먹을 수 있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금은 힘들어. 회의 중이야.
배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회의 중이라던 남편의 말은 분명 거짓이었다. 도훈아, 솔직하게 말해줘. 다른 여자 있어? 침묵. 긴 침묵이 흘렀다. 정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무슨 소리야? 나 끊을게. 뚝.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정희는 주저앉았다. 주차장 바닥은 차가웠지만 정희의 가슴은 더 차가웠다. 저녁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손에는 그 스카프가 쥐어져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희는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다. 언제 바꾼 거야? 정희는 다시 남편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다. 가족 위치 공유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화면에 뜬 위치는 회사가 아니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정희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확인해야 했다. 직접 가서 봐야 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정희는 남편을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내려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도훈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둘은 친밀하게 대화하며 로비를 가로질렀다. 정희는 숨이 막혔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도훈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속삭였고 여자는 깔깔대며 웃었다. 둘은 호텔 밖으로 나갔고 발렛 파킹으로 차를 가져왔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이혼 소송에 쓸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차가 떠나간 후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0년간 믿어온 사랑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빚만 정리되면 우리도 정리합시다. 그 문자는 정희에게 온 게 아니었다. 다른 여자에게 보낸 문자가 실수로 정희에게 온 것이었다. 정희는 허탈하게 웃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남았다.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부터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감정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확히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탐정이 물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편이. 불륜 증거를 찾아주세요. 그 여자가 누군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본적인 조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탐정은 계약서를 내밀었다. 정희는 주저없이 서명했다. 비용은 문제가 아니었다. 20년간 모은 자신의 통장을 모두 털어도 좋았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3일 후 탐정은 정희를 다시 불렀다. 부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정희 앞에 놓았다. 파일을 열자 수십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호텔에 들어가는 도훈과 여자.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아파트 현관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 정희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이 여자는 누구죠? 이름은 한주리 32세입니다. 남편분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신임 이사예요. 작년 7월에 입사했고 한 달 후부터 남편분과 교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넘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1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 사이 정희는 남편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빚을 빨리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남편분과 한주리 씨는 이미 경기도 가평에 전원주택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은 이미 지불했고 잔금은 다음 달 15일 치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도훈과 한주리의 이름이 공동 명의로 적혀 있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니까요. 탐정의 말에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남편은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희가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끗한 상태로 떠날 생각이었던 것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주리 씨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최근 6개월간 남편분에게서 매달 200만 원씩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 200만 원? 우리 집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정희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악착같이 모은 돈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한주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탐정에게서 받은 정보로는 한주리가 매일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했다. 한주리가 카페에 들어왔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젊고 아름다웠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마치 런웨이를 걷듯 자신감 넘치게 걸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한주리에게 다가갔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주리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쳐다봤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다. 누구세요? 강도훈 아내 이정희입니다. 정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한주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서 얘기하죠. 두 사람은 카페 밖 한적한 곳으로 나왔다. 한주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뭘 원하세요? 제 남편이랑 헤어지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훈 씨가 먼저 선택한 거예요. 한주리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당당했다. 당신 그 사람이 기혼자인 거 알면서도? 알았죠. 하지만 도훈 씨가 먼저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다시 시작?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20년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식었으면 끝내는 게 맞잖아요. 한주리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그녀가 믿기지 않았다. 당신이 쓰고 다니는 그 명품, 제 남편 돈으로 산 거 아닌가요? 도훈 씨가 선물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 당신한테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도훈 씨가 저를 선택한 거니까. 한주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육체적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도훈과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제 정희한테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너무. 엄마가 말 안 하면 내가 할게.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정희는 20년 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하지만 도훈아, 정희가 알면 어때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엄마도 알잖아요. 내가 정희를 사랑한 적 없다는 거. 쾅!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훈과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사랑한 적 없다고.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그래. 없었어. 처음부터. 그럼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엄마가 원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빚을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정희는 뒤로 휘청거렸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다가와 정희를 붙잡았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용당한 거였다는 걸?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좋아. 이혼해줄게.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 생각대로 되진 않을 거야. 나도 변호사 선임할 거고 당신이 한 모든 일을 밝혀낼 거야. 마음대로 해. 어차피 끝난 관계야.
도훈은 무심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2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3일이 지난 새벽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자고 싶지 않았다. 잠들면 악몽을 꿀 것 같았다. 정희야.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쇠약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정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정희 옆에 앉았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한테 해야 할 말 있어. 말씀하세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을 것 같았다. 너랑 도훈이가 결혼한 건 사실 내가 계획한 거였어. 네? 도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도훈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난 도훈이를 위해 모든 걸 했어.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좋은 직장 잡게 해주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 그래서 사채를 썼어. 처음에는 조금만 빌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거군요. 그래. 내가 성실하고 착하다는 걸 알았어. 도훈이랑 결혼하면 빚을 갚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정희는 허탈하게 웃었다. 처음부터 계산된 결혼이었던 것이다. 도훈이는 알고 있었어. 결혼하기 전부터. 뭐라고요? 내가 도훈이한테 말했어. 정희는 착한 애야. 우리 빚을 갚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도훈이는 처음에는 싫어했어. 하지만 내가 울면서 매달렸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 하나만 들어줘라고. 그렇게 도훈이를 설득했어.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빚 갚는 기계였던 거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진짜 며느리처럼 생각했어. 내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봤어. 그래서 더 미안했어. 그럼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저를 속이고.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내가 알면 떠날까봐 무서웠어. 시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훈이가 저를 사랑한 적이 있긴 했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네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정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정희야, 제발. 날 용서해줘. 용서요? 20년을 속이고 이용하고 날 노예처럼 부려먹은 걸 용서하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전 인간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제게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였어요? 정희야,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으며 쓰러졌다. 어머니.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희는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훈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산소 마스크를 쓴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었다. 이래도 날 속인 건 변하지 않는데.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20년간 함께 산 정이 있었다. 그 정마저 거짓이었다고 해도. 아침이 되자 도훈이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한주리가 함께였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계셔. 급성 심근경색이래. 정희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도훈은 중환자실로 들어가려 했다. 잠깐. 정희가 도훈을 불렀다. 뭐? 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하셨어. 우리 결혼이 계획된 거였다는 것. 당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도훈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서라니? 사과는 안 해? 사과? 뭘 사과해? 우리 거래했잖아. 넌 빚을 갚았고 난 남편 역할을 했어. 공평하잖아. 공평하다고?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훈을 쳐다봤다. 20년 동안 날 속인 게 공평해? 속인 게 아니야. 난 처음부터 말했잖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무너졌을 거야라고. 사실이잖아. 그건 고마움을 표현한 거잖아. 고마움? 하, 웃기네.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내가 멋대로 사랑으로 해석한 거지. 도훈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다. 옆에 서 있던 한주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도훈의 팔을 잡았다. 도훈아, 우리 가자. 여기 있어봤자. 그래, 가자. 도훈은 중환자실도 들어가지 않고 돌아섰다. 정희가 소리쳤다. 엄마가 쓰러졌는데 그냥 가는 거야?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당신이 잘 돌봐줘. 그동안 엄마가 당신한테 신세 많이 졌으니까. 도훈과 한주리는 그렇게 사라졌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 정희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정희야. 미안해.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내가 도훈이를 잘못 키웠어. 너무 귀하게만 키워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정희야, 한 가지만 더 말할게. 도훈이가 너한테 정이 떨어졌다는 말. 그게 다가 아니야. 뭐가 더 있는데요? 도훈이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기침을 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빨라졌다. 어머니.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보호자분,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정희는 밖으로 밀려났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도훈이가 처음부터 뭘 한 거지?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를 서성였다. 시어머니가 하려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희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정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미웠지만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게 정희의 본성이었다. 일주일 후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대학 동창이자 유일한 친구인 수진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정희야, 이 변호사님이 최고야. 내가 보증할게. 수진의 말대로 김 변호사는 날카로운 인상의 4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정희가 가져온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 탐정이 찾아준 불륜 증거, 전원주택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부인께서 20년간 시어머니의 빚을 갚은 기록이 있잖아요. 이건 특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혼인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으며 부인은 20년간 가정에 헌신했어요. 법원은 이런 경우 부인에게 최소 60% 이상의 재산 분할을 인정합니다. 60%요? 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요. 정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20년이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현재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의 연봉이 1억 이상인데 20년간 모은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재산을 숨긴 것 같아요. 재산을 숨겼다고요? 네. 조사가 필요합니다. 남편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해요. 3일 후 정희는 김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찾았다. 법원 명령으로 도훈의 모든 계좌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도훈의 계좌에는 거의 돈이 없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이 계좌는 누구 거죠? 김 변호사가 은행 직원에게 물었다. 한주리 씨 명이네요. 뭐라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도훈이 벌어온 돈을 모두 한주리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에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김 변호사는 더 깊이 조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정혜 씨 남편분이 작년부터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부인이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대출. 정희는 당황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작년에 도훈이 세금 환급 받으려면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며 여러 장의 서류를 내민 적이 있었다. 그때 서류가. 네. 그게 대출 서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분이 부인을 속여서 서명을 받은 거죠. 정희는 머리가 멍해졌다. 도훈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전원주택 계약금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주리 씨 계좌로.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도훈은 정의 명의로 빚을 만들고 자신은 깨끗하게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정희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 내가 괴물을 키운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시려던 게 이거였어요? 응. 도훈이가 3년 전쯤부터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내 아들이니까. 3년 전부터요? 그래. 도훈이가 한주리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 빚만 다 갚으면 당신을 버릴 생각이었던 거야. 정희는 허탈하게 웃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밤이 되어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도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한주리는 없었다. 왔어? 도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 서명만 하면 돼. 도훈이 서류를 내밀었다. 정희는 그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아파트를 당신 혼자 가져간다고. 당연하지. 내 명의잖아. 공동 명의인데요. 하지만 대출은 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정희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20년간 갚은 빚은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몰래 받은 대출만 들먹이고 있었다. 당신 미쳤어? 미쳤다고? 난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빚은 내가 갚았으니 내 몫이고 아파트는 내 몫이야. 20년간 내가 번 돈은 생활비로 다 썼잖아. 당신도 이 집에서 살았으니까. 도훈의 논리는 완벽했다. 적어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좋아. 서명 안 해. 그럼 법원에서 보자.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야. 도훈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알고 있었다. 도훈의 모든 계획을, 모든 거짓말을. 도훈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당신은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 있어? 도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없어. 한 번도. 그 말에 정희는 웃음이 났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냥 허탈한 웃음이었다. 고마워. 마지막으로 솔직해져줘서.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전면전으로 가겠습니다. 도훈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20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이제는 당할 수만은 없었다.
2주 후 이혼 조정 첫날이었다. 정희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반대편에는 도훈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한주리도 함께였다. 한주리 씨는 왜 여기 계시죠? 김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제 증인입니다. 도훈의 변호사가 대답했다. 정희는 한주리를 쳐다봤다. 한주리는 도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20년간 시어머니의 빚 2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특별기여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20년간의 입금 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 등 방대한 양의 자료였다. 또한 피고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전원주택 계약서와 불륜 증거 사진들이 제출됐다. 법정에 긴장감이 돌았다. 이해 있습니다. 도훈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제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적 없습니다. 한주리 씨는 그저 회사 동료일 뿐입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뭐죠? 김 변호사가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을 제시했다. 도훈의 변호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재판장님,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피고는 3년 전부터 월급 전액을 한주리 씨 계좌로 이체해왔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전원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도훈은 대답을 못했다. 옆에 앉은 한주리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이자 사기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형사 고소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도훈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잠깐, 형사 고소까지는. 왜요? 두려우세요? 배우자를 속여 대출을 받은 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죠. 법정은 정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조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정일까지 양측은 합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도훈이 뒤쫓아왔다. 정희야, 잠깐만. 할 말 없어요. 제발. 형사고소는 하지 말아줘. 내가 전과자 되면 회사에서 잘려. 그게 제가 알 바예요?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도훈은 난생 처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희야, 우리 잘 마무리하자.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아파트는 반반 나누자. 그리고 위자료도 줄게. 얼마? 2천만 원. 정희는 코웃음을 쳤다. 20년에 2천? 1년에 100만 원이네요. 참 후하시네.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 전부요. 뭐? 아파트, 당신 퇴직금, 그리고 한주리한테 보낸 돈 전부 토해내세요. 그건 불가능해. 그럼 법원에서 판결받죠. 어차피 당신 질 거예요. 정희는 도훈을 뒤로 하고 걸어갔다. 김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따라왔다. 잘하셨어요. 저런 남자한테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해요. 일주일 후 정희는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야, 너 진짜 멋있어. 20년간 참았던 걸 드디어 폭발시키는구나. 응.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 당연하지. 근데 너 괜찮아? 요즘 못 자는 것 같던데.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그동안 억눌렸던 게 터진 기분이야. 수지는 정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에 죽어있던 눈빛이 아니었다. 이제는 불타오르는 의지가 보였다. 참, 내가 아는 회계사한테 부탁해서 도훈이 재산 좀 더 조사했어. 뭐가 나왔어? 도훈이가 비자금 계좌가 하나 더 있대. 외국계 은행에. 얼마나 있는데? 약 8천만 원. 정희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것도 빼돌린 거네? 그럼. 이것도 법정에 제출해야 해. 정희는 도훈의 철저함에 혀를 찼다. 3년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저녁 정희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정희야, 법정은 어떻게 됐니? 유리하게 가고 있어요.
다행이다. 정희야,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뭔데? 법정에서 증언 좀 해주세요. 도훈이가 3년 전부터 재산을 빼돌린 거 알고 계셨다고. 시어머니는 망설였다. 자기 아들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정희야. 그건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는 질 수도 있어요. 도훈이는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증언할게. 이게 내가 도훈이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2주 후 두 번째 조정일이 왔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도훈은 어머니를 보고 당황했다. 엄마, 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다. 증인께서는 피고 강도훈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네. 피고가 3년 전부터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법정이 술렁였다.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 도훈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줬지만 사람 됨됨이는 가르치지 못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정희는 20년간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 그런데 너는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어. 시어머니의 증언은 계속됐다. 도훈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정희를 속였는지 모두 털어놨다. 재판장님,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정희한테 합당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정혜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도훈을 쳐다봤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도훈은 고개를 숙였다. 한주리는 이미 법정을 빠져나간 후였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선고일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긴 싸움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한 달 후 선고일이 왔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이정희에게 70%, 피고 강도훈에게 30%로 합니다.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 5천만 원을 전액 상환하라. 재판장님. 도훈이 벌떡 일어났지만 판사는 계속했다. 피고가 한주리에게 이체한 금액 총 7,200만 원은 혼인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또한 전액 회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한주리 씨에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판결문은 추후 송달하겠습니다. 쾅! 판사의 망치 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다. 정희는 김 변호사와 포옹했다. 20년 만의 승리였다. 법원 밖에서 도훈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정희야, 이건 너무한 거 아냐? 뭐가 너무해요? 70%의 위자료의 대출금까지. 나한텐 아무것도 안 남잖아. 당신이 제게 남긴 게 뭐가 있었나요? 20년간 거짓말과 배신뿐이었잖아요. 나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전 20년간 빚 갚으며 살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도훈을 뒤로 하고 걸어갔다.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후 도훈은 회사에서 인사팀장에게 호출됐다. 도훈 씨, 회사 규정상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됩니다. 과장님, 제발. 좌천 발령입니다. 내일부터 지방 영업소로 가십시오. 지방이요? 그럼 제 연봉은 반으로 깎입니다. 50% 감봉이에요. 도훈은 멘붕에 빠졌다. 1억이 넘던 연봉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순간이었다. 과장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받아들이시든가 사직하시든가. 도훈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한주리와 마주쳤다. 주리야. 저리 가요. 한주리는 차갑게 돌아섰다. 도훈이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다. 주리야, 우리 약속했잖아. 전원주택에서 같이 살기로. 그건 당신이 깨끗하게 이혼할 때 얘기죠. 지금 당신 뭐 남은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 한주리는 비웃었다. 전 당신의 돈과 지위를 사랑한 거예요. 지금 당신한테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주리야. 그리고 법원에서 제게 7천만 원 돌려달래요. 당신 때문에 제 통장이 압류됐어요.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됐어요. 전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당신 상대로 소송 걸 거예요. 뭐라고? 그 돈은 당신이 제게 준 선물이에요. 돌려줄 이유가 없어요. 한주리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다.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이혼 소송 졌대. 부인한테 다 뜯겼대요. 불륜 상대는 한주리 이사래요. 한주리 이사도 이제 끝이네. 도훈은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다. 2주 후 도훈은 전원주택 건축 현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도훈 씨? 계약 취소됐어요. 네. 한주리 씨가 계약 해지 통보했어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됐고요. 그럴 수가. 제 도장도 있잖아요. 한주리 씨가 단독 명의로 바꿨다가 취소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도훈은 망연자실했다. 꿈꾸던 전원주택, 새로운 삶 모두가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한주리에게서 온 문자였다. 계약금은 제가 가질게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 망쳤으니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죠. 도훈은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한 달 후 도훈은 지방 도시의 허름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아파트는 정희가 가져갔고 퇴직금은 압류됐다. 손에 남은 건 월급 명세서뿐이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훈은 귀찮은 듯 문을 열었다. 밖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강도훈 씨 맞죠? 누구세요? 한주리 씨 변호사입니다. 7천만 원 반환 소송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건네고 떠났다. 도훈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주리는 자신이 받은 돈을 증여로 주장하며 반환 거부 소송을 걸었다. 승소 가능성은 낮았지만 소송은 최소 1년은 걸릴 것이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정희에게서였다. 잘 지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도훈은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3개월 후 한주리와의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도훈은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반대편에는 명품을 걸친 한주리가 앉아 있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이 받은 돈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한주리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증거 있습니까? 네, 피고가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훈은 기억이 났다. 사랑을 속삭이던 그때 그런 문자를 보냈었다. 이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애정 표현이지 증여 의사가 아닙니다. 도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한주리 측 증거는 탄탄했다. 결국 판사는 판결을 연기했다. 법정을 나서는 한주리에게 도훈이 다가갔다. 주리야, 제발. 우리 좋게 끝내자. 좋게? 당신이 제 인생 망쳤는데? 내가 널 사랑했잖아. 사랑? 웃기지 마요. 당신은 아무도 사랑한 적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했죠. 한주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도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저녁 도훈은 혼자 술집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얼굴은 퉁퉁 붓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한 잔 더 주세요. 손님, 벌써 3병째인데. 괜찮아요. 한 병 더. 도훈은 술을 마시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정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모습,
밤늦게 집에 들어오며 미소 짓던 얼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던 그 20년이. 내가 뭘 한 거지. 이제야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끝나버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였다. 도훈아, 엄마야. 내가 요양원 비용 안 보내준 지 3개월째야. 여기서 쫓겨날 것 같아. 엄마, 미안해요. 나도 지금. 알았어. 그냥 엄마는 여기서 죽을게. 뚝. 전화가 끊겼다. 도훈은 휴대폰을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희야.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정희에게 닿지 않았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사과였다. 1년 후 봄, 정희는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이 보였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언니, 여기요. 수진이 들어왔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우와, 정희야, 너 진짜 달라졌다.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래? 응. 얼굴에 생기가 돌아. 정희는 거울을 봤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1년 전에 지친 얼굴은 사라지고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었다. 요즘 어때? 카페는 잘 되고. 응, 생각보다 손님이 많아. 특히 브런치 메뉴가 인기야. 정희는 1년 전 이혼이 확정된 후 20년 전 꿈꿨던 카페를 열었다.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다. 아, 맞다. 도훈이 소식 들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관심 없어. 한 줄이랑 소송에서 졌대. 결국 7천만 원 돌려줘야 한대. 그래? 정희는 무덤덤하게 반응했다. 이제는 도훈의 일이 자신과 무관했다. 그리고 회사도 결국 관뒀대. 요즘 일용직으로 일한다던데.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맞아. 자업자득이지.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다른 얘기를 나눴다. 정희의 삶에서 도훈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이혼 후에도 정희는 시어머니를 챙겼다. 도훈이 비용을 보내지 않아 정희가 대신 부담하고 있었다. 정희야, 왔니?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았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응, 잘 먹었어. 정희야, 너 매번 미안해. 그만하세요. 전 어머니한테 화난 적 없어요. 하지만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도훈이가 어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고마워, 정희야. 내가 늙어서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20년간 지켜줘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희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도훈이를 용서해줘. 그 애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 전 도훈이를 용서했어요. 정말? 네.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들어요. 이제는 그냥 남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정희의 말에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녁 정희는 카페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많아 정신없었지만 행복했다. 이건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죄송한데요, 영업 끝났어요. 정희가 돌아보자 도훈이 서 있었다. 정희야. 도훈은 1년 만에 보는 거였다.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는 반쯤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볼 건 다 봤으니 가세요. 정희야, 나 정말 미안해.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희는 웃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냥 허탈한 웃음이었다. 다시 시작?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반성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그래서요? 제가 당신을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희는 차가운 눈으로 도훈을 쳐다봤다. 도훈 씨, 전 이제 행복해요. 제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20년을, 그 20년은 당신이 버린 거예요.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도훈은 무릎을 꿇었다. 카페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다.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일어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훈 씨, 전 당신을 용서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당신은 제 과거예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정희야. 나가주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도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정희는 그를 보지 않았다. 도훈은 그렇게 카페를 떠났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훈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시원했다. 20년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었다. 3개월 후 여름 정희는 카페 2호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1호점이 성공하면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정혜 씨, 이 위치 어때요? 대학가라 손님 많을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좋네요. 여기로 계약할게요. 정희는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 없었다.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카페 2호점 오픈날이 찾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 수진, 대학 동창들, 단골 손님들까지. 정희야, 축하해. 이제 사장님 됐네. 고마워, 수진아.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20년 전 이런 날을 꿈꿨었다. 하지만 포기했었다. 도훈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오롯이 나만의 것. 그 생각이 정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다. 겨울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손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가 들려 있었다. 카페 3호점 계획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에게서였다. 정희야,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희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다. 어머니. 엄마로서는 실격이었지만 내가 내 며느리여서 행복했어. 어머니. 어머니. 전화가 끊겼다. 정희는 황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정희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편히 가세요. 시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결국 정이 들었던 사람이었다. 2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으니까.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정희와 수진 그리고 몇몇 지인들 뿐이었다. 도훈은 오지 않았다. 정희는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정희는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수진이 옆에 다가왔다. 정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 응. 이제 진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과거의 무게를 다 내려놓은 기분이야. 수지는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다. 2년 후 봄 정희의 카페는 이제 5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50대에 시작해 성공한 정희 대표의 이야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정희는 그중 하나를 수락했다. 정희 대표님,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는데 두렵지 않으셨나요? 두려웠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후회하며 사는 거였어요. 특별히 영감을 받은 계기가 있으신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도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멋진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인터뷰가 끝나고 정희는 자신의 카페로 돌아왔다. 벽에는 다시 시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저녁 정희는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불빛이 반짝였다. 도훈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잠깐 궁금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정말 상관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다. 거기에는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1. 카페 오픈 2. 사업 확장 3. 유럽 여행 4. 책 출판 5. 봉사활동 시작. 정희는 3번에 체크 표시를 했다. 다음 달 파리로 떠날 예정이었다. 20년간 꿈꿨던 여행이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야.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3년 후 봄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다. 제목은 빛도 사랑도 상처도 마이너스 다시 시작하는 여자의 이야기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 정희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희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봤다. 5년 후 정희는 이제 55이 되었다. 카페는 전국에 12개 지점을 두고 있었고 정희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작가로 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정희는 첫 번째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와 정희에게 다가왔다. 정희 대표님이시죠? 네, 맞아요. 책 읽었어요. 정말 큰 용기를 받았어요. 저도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정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힘들죠? 네. 너무 힘들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괜찮아요. 10년은 긴 시간이지만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길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를 보세요. 전 20년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힘내볼게요. 여성이 떠나간 후 정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지는 것도 아름답구나.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과거는 떠나보냈고 현재는 행복했으며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정희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빛도 사랑도 상처도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다. 새로운 페이지를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환하게 웃는 정희의 얼굴.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다. 오직 희망과 행복만이 빛나고 있다. 배경으로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끝.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5년 후 도훈. 허름한 고시원. 도훈은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정희의 책이 들려 있었다. 책 표지에는 밝게 웃는 정희의 사진이 있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였다. 도훈은 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다. 정희는 도훈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구나. 도훈은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도훈의 방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다. 진짜 끝었다.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카페 2호점 오픈날이 찾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 수진, 대학 동창들, 단골 손님들까지.
정희야, 축하해. 이제 사장님 됐네. 고마워, 수진아.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20년 전 이런 날을 꿈꿨었다. 하지만 포기했었다. 도훈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오롯이 나만의 것. 그 생각이 정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다. 겨울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손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가 들려 있었다. 카페 3호점 계획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에게서였다. 정희야,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희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다. 어머니? 엄마로서는 실격이었지만 내가 내 며느리여서 행복했어. 어머니. 어머니. 전화가 끊겼다. 정희는 황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정희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편히 가세요. 시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결국 정이 들었던 사람이었다. 2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으니까.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정희와 수진 그리고 몇몇 지인들 뿐이었다. 도훈은 오지 않았다. 정희는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정희는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수진이 옆에 다가왔다. 정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 응. 이제 진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과거의 무게를 다 내려놓은 기분이야. 수지는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다. 2년 후 봄 정희의 카페는 이제 5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50대에 시작해 성공한 정희 대표의 이야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정희는 그중 하나를 수락했다. 정희 대표님,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는데 두렵지 않으셨나요? 두려웠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후회하며 사는 거였어요. 특별히 영감을 받은 계기가 있으신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도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멋진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인터뷰가 끝나고 정희는 자신의 카페로 돌아왔다. 벽에는 다시 시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저녁 정희는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불빛이 반짝였다. 도훈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잠깐 궁금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정말 상관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다. 거기에는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1. 카페 오픈. 2. 사업 확장. 3. 유럽 여행. 4. 책 출판. 5. 봉사활동 시작. 정희는 3번에 체크 표시를 했다. 다음 달 파리로 떠날 예정이었다. 20년간 꿈꿨던 여행이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야.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3년 후 봄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다. 제목은 빛도 사랑도 상처도 마이너스 다시 시작하는 여자의 이야기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 정희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희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봤다.
5년 후 정희는 이제 55이 되었다. 카페는 전국에 12개 지점을 두고 있었고 정희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작가로 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정희는 첫 번째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와 정희에게 다가왔다. 정희 대표님이시죠? 네, 맞아요. 책 읽었어요. 정말 큰 용기를 받았어요. 저도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정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힘들죠? 네. 너무 힘들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괜찮아요. 10년은 긴 시간이지만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길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를 보세요. 전 20년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힘내볼게요. 여성이 떠나간 후 정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지는 것도 아름답구나.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과거는 떠나보냈고 현재는 행복했으며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정희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빛도 사랑도 상처도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다. 새로운 페이지를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메라는 환하게 웃는 정희의 얼굴로 고정된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다. 오직 희망과 행복만이 빛나고 있다. 배경으로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천천히 페이드아웃되며